공수처가 소위 고발 사주권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쳤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내용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고 구속영장을 치는 과정에서도 인권보호가 부실한 절차도 엉성했고 또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야권 대선 후보 선출에 개입하려고 했다. 야권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일정에 맞춰서 앞당겨서 손준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어서 김웅 의원을 소환 조사하려고 했다. 정치 개입을 했다.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 라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선 막판 윤석열 후보 측이 대반격에 나설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영장을 칠 때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많은 예상이었는데 너무나 엉성하기 짝이 없고 정치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 측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야권 내부에서의 갈등, 야권 내부에서의 공격이었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지속되게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리 의혹 부분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공격이 막판에 더 가열될 것이다 라는 우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근거 없는 내부 총질이었지 않느냐라는 반격이 가능해졌다 라는 부분에서 막판 대선 후보 경선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의혹도 충분한 근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와 연관지어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구속영장 안에도 손준성이 3명 정도의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 측으로 이 고발장을 넘겨줬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3명의 검사라고 했는데 신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3명의 검사에게 뭘 요구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뭘 잘못한 것인지 전혀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의 혐의마저도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손준성 검사를 체포영장을 했다가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고 이제 구속영장을 쳤는데 구속영장도 영장을 치고 난 이후에 이틀 동안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루 앞에 손준성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안에도 손준성 검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다. 그 내용 안에는 뭐 윤석열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윤석열이 조국에 대해 수사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는 걸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윤석열의 조국 수사가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이제 공수처 검사가 지금 야권의 경선 일정이 급해서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 이 고발 사주권과 지속되게 주장해 왔듯이 전혀 어떤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강력하게 처음부터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 경선 막판에 민주당이나 여권이 공수처를 앞세워서 영장 사주를 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공격, 공수처의 공격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이 실체적 진실, 내용에서 윤석열 후보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게 두려워서가 아니죠. 야당 내부의 내부 총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야당 내부에 특히 홍준표 후보가 일관되게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경선 막판에 야권의 지지층들 또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은 윤석열 후보가 이 고발 사주권에 관계된 것이 없다. 이게 고발 사주가 아니고 오히려 제보 사주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 알고 있죠. 지지자들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중도층이죠, 언제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지 말지를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은 이 중도층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당원 중에서도 야권 지지자 중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를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지 않은 그런 유동층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부분을 겨냥해서 홍준표 후보라면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이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에 대해서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경선 구도에서 이렇게 많은 조사를 하고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근거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에서 실패하면서 그것이 입증이 됐다. 더 나아가서 지금 김건희 소환설까지, 주가 조작 관련해서 부인인 김건희 씨를 소환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검찰이 계속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무게감이 떨어져 버렸다. 설득력이 떨어져 버렸다. 또 고발 사주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정말 제보 사주로 변해가고 있다. 제보 사주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지원에 대해서 왜 빨리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에 대한 각종 수사들이 동력을 잃게 됐다. 적어도 이 경선 국면에는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게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경선이 지나서 이재명과 직접 맞대결을 벌이는 본 경선에 가서는 이런 검찰의 수사라든지 여권의 이 같은 공격이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참 묘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경선입니다. 야권 경선 내부에서 여권의 공격, 공수처의 공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 특히 홍준표 후보 측이 만약에 손준성 검사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이걸 가지고 홍준표 후보 측은 집단, 융단 폭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비리 의혹이 구체화되지 않느냐라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각종 많은 비리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공을 취할 때가 되었다. 이런 탄압들이 근거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같은 야권 후보로서 어떻게 여권과 발을 맞춰서 나에게 비리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집요하게 비리 의혹,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비리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 좀 더 강력하게 이젠 경선 막판에서 명료하고 강력하게 윤석열 후보 측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막판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취할 방안 한 서너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고발 사주권이 적어도 경선 국면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됐다. 오히려 역으로 고발 사주권을 근거 없는 윤석열에 대한 공격, 또 야권 내부에서의 내부 총질로 다시 역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 전두환 발언에 대한 논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호남을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고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홍준표나 여권 쪽의 언론들의 왜곡에 의해서 호남에 대한 외면, 5.18에 대한 폄훼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를 제대로 잘못한 부분인데 이것도 강력하게 대처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대로 하되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이 5.18 폄훼는 전혀 아니다. 그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맞받아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역선택을 허용하는 경선 룰 때문에도 많은 우려가 나오는데 오히려 역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의 그 매머드 캠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경선 마지막이 되면 특히 또 매머드 캠프일수록 조직이 아주 방대할수록 모든 결정, 주요한 결정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소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출연하는 사람들, 대국민 메시지, 토론회의 방향,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물론 가장 중심은 윤석열 후보겠지만 권성동 의원이 아주 중요한 핵심들은 가르마를 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또 반려견 사과에 대해서 손준성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경선 룰에 대해서 우리 캠퍼는 어떤 방향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그때그때 즉시 결정이 돼서 전 캠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경선 막판에는 그렇다. 홍준표 후보도 이 경선 막판에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국정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이제 공격의 포인트를 옮겨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당 내부에서 근거 없는 내부 총질, 그러니까 비리 의혹을 덮어씌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역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